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전달해 드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방송을 쉴까 하다가 어제는 또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 정보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짬을 내서 짧은 방송이나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엔비디아 특집으로 짧은 뉴스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2월 22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이제 미국 증시가 마무리가 되고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제 따라 또 엔비디아가 어닝 결과를 조금 늦게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영국 시간 밤 9시에 나오는데요. 어제는 9시 10분이 넘도록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이 어닝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루시드는 주가가 8.38% 떨어졌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 결과로 인해서 15%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졌었습니다. 혹시 엔비디아도 어닝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었는데요. 다행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가 또 한 번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9%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요. 4분기의 논갭 EPS가 5달러 16센트를 찍으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52센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이 22.1 빌리언, 빌리언은 10억이죠. 따라서 221억을 만들어냈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265%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15억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하이라이트만 봐도 굉장히 좋은 어닝이었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어닝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제가 차트 9개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차트는요. 4분기의 어닝 실적 서머리입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률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갭이 있고 논 갭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갭이라는 것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회배법을 따라가는 공식적인 수치가 갭이고요. 논 갭이라는 것은 비공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 갭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회성 수입 아니면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는 분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영업에서 오는 제대로 된 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65%를 찍었고요. 지난 분기랑 비교해서도 22%나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개월 전에도 엔비디아 어닝이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어닝을 발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었는데 그 실적에 비해서도 무려 22%가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그로스 마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총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총 마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매출에서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제외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6%를 찍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이런 76%는 지난 분기에 74%에서 2%포인트 상승한 거고요. 작년에는 63.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년 만에 총 마진이 12.7%포인트 올라가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총 마진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직접 비용을 제외한 남아있는 마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총 마진이 높다는 것은 매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순이익은 엄청난 추세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업비용이라는 것은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뭐 인건비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R&D 역시도 이쪽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요, 우리가 만약에 매출을 급격하게 상승시켜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드민 비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6% 올라갔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23%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매출은 265%나 올라가는데 영업비용은 사실 거의 올라가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난 분기에 비해서 31%나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요 983% 올라갔습니다. 10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257이었잖아요. 지금은 13615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규모로 지금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다. 그 밑에 넷 인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순이익의 상승률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33%,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무려 769%나 순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어닝 퍼 시어는 우리가 EPS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들어 놓은 넷 인컴을 전체 발행된 주식의 수로 나누는 건데요, 지난 분기에는 3.71이었고요 이번 분기에는 한 주당 4달러 93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을 보시면요 1달러도 되지 않았죠. 따라서 1년 전에 비해서 EPS가 무려 765%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8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따라서 주가가 8배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도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요, 실적의 상승률이 지금 주가의 상승률을 넘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4분기에 마켓 부문별 매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분기 대비의 성장률,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비즈니스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매출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27% 올라갔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4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게임인데요. 원래 이제 엔비디아는 게이밍용 GPU를 만드는 회사였죠. 따라서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게임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보시면 지난 분기랑 비슷한 실적을 올렸고요, 작년 대비 56% 성장하면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분기 대비 11% 성장, 작년 대비 100%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모티브를 보시면, 오토모티브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 분기 대비 8% 성장했고요, 안타깝게도 작년 대비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기별 매출의 성장률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먼저 보실 텐데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 변화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10%, 14% 이렇게 굉장히 작은 폭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2023년 2분기에 171%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78, 그리고 이번에 409%나 성장을 하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바닥을 찍고 있었죠. 마이너스 성장을 1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38까지 보여주다가 드디어 2023년 2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1.9, 81.4, 이번 분기에 56.5%를 보이면서 드디어 게이밍 쪽이 바닥을 찍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의 분기별 매출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요 굉장한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레비뉴 매출 부분은 전혀 다른 기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 자리가 적잖아요. 그래서 3,263, 이거는 이제 밀리언이 단어기 때문에 3.2 빌리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2, 3.7, 3.8 정도의 매출을 만들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한 자리가 늘어서 10빌리언, 14빌리언, 18빌리언으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이번에는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3.4, 3.6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이 게이밍 쪽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그리고 자동차 부분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의 변화입니다. 자, 일단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을 보시면요. 과거 1년 넘게 바닥을 찍고 있었죠. 바닥을 굉장히 심하게 다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분기부터 100%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굉장한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까지는 적어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로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동차 부분은 이제 바닥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기별 매출 변화인데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그리고 자동차를 한꺼번에 막대 그래프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황색은 아직 바닥이 아니죠. 주황색이 자동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입니다. 따라서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부분은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행이죠. 하지만 자동차 부분은요. 아직까지는 바닥이다. 이제부터 바닥을 다지고 조만간 상승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2024년 1년을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작년 대비 무려 126%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4분기뿐만 아니라 1년을 전체적으로 봐도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 나오는데요. 총 마진이 엄청나게 흥미롭습니다. 작년에는 56.9%에 불과했던 총이익 마진이 지금 72.7%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불과 1년 만에 총 마진이 15.8%포인트 올라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총이익 마진이 15% 넘게 향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자, 이렇게 총이익 마진, 그로스 마진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는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뀐 거죠. 기업이 진화를 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엄청난 신상이 등장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기업에 새로운 신상이 등장했죠. H100에도 대표되는 인공지능형 GPU가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기업의 그로스 마진이 갑자기 올라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업 비용은요. 작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 올라가는데 그쳤거든요. 매출이 무려 126% 상승하는 동안 비용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로스 마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로스 마진이 이렇게 72.7%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나타나게 되면요.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의 대부분이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아래를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681%나 증가를 했고요. 넷인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581%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을 주식의 발행 개수로 나눈 어닝 퍼 쉐어, EPS 같은 경우는 586%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닝 퍼 쉐어가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6배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실적이 주가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2024년 회계년도 1년 동안 마켓 부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217%를 기록했고요. 게이밍은 플러스 15%,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은 작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1%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아래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분은 작년 대비 21% 성장했습니다. 1년을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던 것처럼 4분기만 띄어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이제 바닥을 찍으러 들어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개의 차트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정리해 봤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상승했죠. 폭등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률보다 실적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2월 22일 엔비디아 특집으로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